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토론 주제인 황사를 유발하는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의 반대 측 이은경입니다.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황사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사란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화 지역이나 황토 지역에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 등이 하늘에 떠다니다가 상층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황사를 유발하는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정학적 특성 및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 둘째, 황사에 대한 책임 및 배상의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및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사 유발에 대한 책임을 결정할 국제 기준 및 기구의 부재입니다. 첫째, 황사는 사막화 및 강우량과 같은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므로 황사 유발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막화 및 적은 강우량의 경우 중국 및 인접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기존 사막의 지속적인 확장 등으로 볼 때 인위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강우량을 증대시킬 수 없으므로 황사 발생은 전 세계가 공동으로 책임을 수립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막화 및 적은 강우량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하여 국제적 가뭄 및 게릴라 홍수 등 강수량이 지역적, 시간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국지성 기후 특성을 가짐에 따라 근본 원인인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막화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매출이 증가한 원인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다름 아닌 선진국들입니다. 황사 피해를 가속시키는 중심에는 선진국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황사 피해가 한 특정한 나라의 책임일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루어낸 비극의 책임을 어느 특정한 나라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황사에 대한 책임 및 배상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및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황사가 국민 건강 및 산업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다고는 하나 이는 정량적으로 산출한 자료가 아니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산출 기준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국의 황사에 대한 피해와 더불어 해당국의 피해가 가장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황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의 지정학적 특성 및 해당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기후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므로 황사에 대한 책임을 해당국에 지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사 피해에 대해 책임 유무를 결정하고 처벌해줄 국제 정부기관이 국제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황사 유발 국가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사회는 무정부 사회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하는 특정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가 없고 입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국제법은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국제재판소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제3국이 나라가 두 나라 간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며 또한 두 나라 모두의 동의 하에서만 재판소에서 시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사 유발 국가가 황사 문제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국제재판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더러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잘못이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그 잘못을 책임지게 만들 강력한 정부가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소의 힘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황사 유발 국가들은 자신들의 잘잘못을 떠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황사를 유발하는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에 찬성하는 포커페이스 팀의 김소정입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 급속한 산업 발전과 무분별한 개발로 황사 일수가 잦아지고 그 세기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황사 일수는 3.21로 봄철에만 발생한 것에 비해 2000년대부터 2011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황사 일수는 12.21로 여름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걸쳐서 발생하였습니다. 모래바람에 산업 찌꺼기인 중금속이 실려오는 황사 현상은 발원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황사 현상과 피해에 대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의 황사 현상이란 강수량 저하, 천재지변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천재가 아닌
인류의 무분별한 산림 벌채, 과다 방목 등의 개발로 인해 야기된 사막화, 산림 면적 축소, 토양의 황폐화, 중금속이 섞인 모래바람의 생성을 일컫습니다. 또 그에 따른 피해는 황사현상으로 인해 타 국가가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그 국가의 국민들이 건강을 위협받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황사를 유발하는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황사현상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그 국가의 독자적, 지속적인 공업 발전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사현상을 유발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연히 국제법에 위반되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 국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 측의 첫 번째 근거에 대한 논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이유는 황사현상이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발 국가의 무책임한 태도가 황사현상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방목업자나 농민들이 방목, 벌목 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으며 사막화 또는 황사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그 어떠한 법도 제정해 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반도에 상륙한 황사는 모래바람의 중금속을 비롯한 독성 금속 물질이 동반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중국 정부가 공장에 금속 물질을 걸러내는 장치를 설치한다면 이러한 피해는 충분히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몽골 역시 예로부터 유목민족이었다는 사실을 핑계삼아 과도한 가축의 방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사현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한다면 중금속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는 급속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황사현상은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중국은 방목을 방목하는 것을 방관하고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00년도 중국은 방목을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황사 피해가 더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방목을 금지하였으나 중국은 현재 그 어떠한 그 방목으로 인한 제한도 하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중국으로 인한 황사 피해를 받고 중국에 주의를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실시해야 하는 환경 영향 평가를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방관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희 측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가 함께 유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고 지구온난화는 현재 황사가 유발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황사를 유발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라고 하였지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가 함께 유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그 지구온난화를 유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는 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그걸 공동으로 분배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또한 그 반대 측은 그 유발하는 국가에 대한 그 어떠한 정의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유발하는 국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한 그러면 분명히 방금 제가 질문하셨을 때 우리 모두가 유발했고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저희 측 의견이 유발하는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에 동의하시는 의견 아닙니까, 그게? 왜냐하면 유발하는 국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그거에 따른 그 어떠한 범위도 반대 측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게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사란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토론 주제는 황사 유발 국가가 황사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저희는 반대 측의 경원팀 안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찬성팀 측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하고 그리고 저희 측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부터 하겠습니다. 찬성 측의 첫 번째 주장은 국가적 차원이 효율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의 첫 번째 주장은 분명히 어떠한 법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의 책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분명히 중국은 벌목과 방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상대 측 첫 번째 주장은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 측은 분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격은 비자기 집행적 성격입니다. 이것은 국제조약과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양측, 그런 가해자와 이런 피의자, 두 양측의 다른 입법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을 보세요. 우리는 이런 다른 법칙, 이런 조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이런 중국, 그리고 다른 황사 유발 국가들, 이런 것에 대하여, 이런 다른 입법적인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성격은 실제 법적이 아니라 절차적 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이미 2000년도에 벌목과 방목을 전면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서는 분명히 중국은 절차를 정확히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상대 측이 말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시킨다면 분명히 중국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평가는 저희 측, 그러니까 즉 중국은 중국 같은 이런 황사 유발 국가는 황사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과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층의 두 번째 주장은 피해 심각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이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해층 국가적 필요성을 말하셨고, 국가로 하면서 점점 더 잘 이렇게 황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 국가적 필요성보다 우리는 그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을 하려면 우리는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더러 다른 계산적인 산출 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인 방법이 없고 그리고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희는 이런 국가가 중국의 이것에 대해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 이것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 측은 국제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의 세 번째 의견과 대립합니다. 국제사회는 입법부가 없습니다. 사법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다른 국가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런 위반을 하여도 다른 국가들은 이 국가에게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측에 대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을 하였는데 중국은 이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2008년 정부 황사 피해지 종합 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중국은 이미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우리는 다시 보상하여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황사 유발 국가들은 황사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서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 측 포커페이스의 두 번째 발언자 최미루입니다. 먼저 저희 팀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근거에 대한 논증에 앞서 반대 측의 근거에 대한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발언자께서는 첫 번째로 지정학적 특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이 위치한 네팔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유명한 등산가들이 일생에 한 번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 네팔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렇게 유리한 지정학적 특성을 위해 엄청난 관광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지리학적 특성은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면서 왜 사막처럼 불리한 지형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특정 국가의 영토 내 혹은 관할권 내 타 국가에게 피해를 줄 만한 지형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반대 측은 입증 자료의 부재에 대해 발언하셨는데요. 2010년 대한민국의 예산은 300조가량이었습니다. 그중 봄철 황사 피해 복구액은 9조에 달했습니다. 서울 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휴교해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했으며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입증 불가한 자료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통계로 집계된, 숫자로 집계된 통계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피해를 받는 국민들과 이렇게 구조에 달하는 예산이 황사 피해를 위해 쓰인 것을 보면 이것은 충분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만한 입증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국제기구의 부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구는 거주 이전 자유가 없는 200개의 나라들이 집합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발언자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성격은 그 해당 나라에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될 만한 지형이 없을 경우에 성립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환경 영향 평가를 중국은 타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사막이라는 지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안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중국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중국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찬성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이 황사를 유발하는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황사에 대한 국가 책임의 배제는 황사를 유발하는 나라의 지속적 독자적 공업 발전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황사 유발국은 대부분 수많은 공장을 기반으로 한 산업국입니다. 중공업과 중화학공업이 그 산업의 주체이며 중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해당 국가에게 돌리지 않고 연대 책임으로 간주하여 책임을 분할한다면 결국 유발국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발국이 져야 하는 책임과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발국에게 마음 놓고 방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공업 발전의 추진 장치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적 책임을 물어 엄격한 법을 제정하게 하고 공장의 수와 발달을 제한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세 번째로 황사 현상을 유발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가 책임 소출은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 원칙 제21조에는 다른 나라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몽골의 황사는 우리나라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스톡홀름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환경 영향 평가 역시 중국이 심각성을 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것은 범법자에게 법의 이름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찬성 측은 황사 유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분명히 황사의 혹시 2001년에 국제법에서 환경법에 관한 법이 모두 다 삭제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하신 이런 스톡홀름 원칙 이런 것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UNCCD 같은 환경회의는 왜 아직까지 열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UNCCD는 UNCCD는 국가입니다. 그건 협의가 아닙니다. UNCCD 국가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UNCCD는 세계 산업화 방지 협약으로 제14총회가 올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것은 협약입니다. 네, 맞습니다. UNCCD는 국가로 저희가 말한 것은 이런 한국과 몽골과 이런 UNCCD가 힘을 합쳐서 협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협약은 국제적인 것이긴 하지만 국제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중국은 이미 황사 피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미 중국이 국가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국가에게 우리가 다시 보상을 하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입법부가 없는데 아까 분명히 국제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국제사회는 무정부 사회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국제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럼 유엔이 주관하는 인권에 관한 법률이나 환경 관련 법률이나 국가 간 영토 분쟁에 관련된 법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답해 주십시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에는 입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지킬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회인데 황사를 유발하는 국가가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처벌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할 기구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면 그 나라가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에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을 해야 하냐 보다는 국제법상으로 국제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측은 보상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아까 이미 노력하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토론 주제는
황사를 유발하는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상대 측 주장은 첫째, 국가적 차원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국가의 독자적, 지속적 공업 발전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법에 위반된다 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찬성 측의 의견과 반대로 첫째, 황사는 사막화 및 적은 강우량과 같은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므로 황사 유발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공동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위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강우량을 증대시킬 수 없으므로 황사 발생은 전 세계가 공동으로 책임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황사에 대한 책임 및 배상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및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황사가 국민 건강 및 산업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다고는 하나 이는 정량적으로 산출한 자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며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산출 기준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황사 피해에 대한 책임 유무를 결정하고 처벌해줄 정부기관이 국제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국제사회는 무정부 사회이고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국가가 없으며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국제법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황사 유발 국가는 황사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정학적 특성, 국지기상 및 기후변화가 황사 발생의 주요 원인이므로 황사 발생 국가만의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황사는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연현상의 하나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책임 및 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황사 발생을 방치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측의 핵심 논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황사 현상은 현재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모래바람에 여과되지 않은 중금속이 그대로 섞여 들어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적 손실을 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며 우리나라와 상의조차 하지 않는 중국은 엄연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우리가 이걸 그대로 그 나라의 책임을 배제한다면 이것은 중국의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공업 발전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 측의 핵심 논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정학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둘째, 기준과 입증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셋째, 국제기구가 부재이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나라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대한 청구는 입증 가능한 자료가 굉장히 많으며 상대편은 계속 국제법으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며 중국은 다른 나라 타 국가에 위협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무기는 사막을 가리킵니다.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반대측은 유발 국가에 대한 그 어떠한 정의도 내리지 않았으며 우리 모두가 유발하니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통하여 저희 찬성 측인 유발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에 동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종속되기 이전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은 범법자에게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법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국제법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황사 문제와 그에 따른 피해를 그냥 방치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군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입법부와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황사 현상의 완화와 피해를 절감하는 것인데, 그럼 국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피해를 절감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입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되는 국제법보다 제가 반문하는 것에 대해 질문해 주십시오. 분명히 방금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는 황사를 완화시키는 걸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보상금을 내는 대신 이 보상금으로 다른 국가에 보상금 대신 황사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데에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배상금을 준다면 황사 피해를 줄이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그 국가에 대한 피해를 덮을 수 있는 돈을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황사를 최소화시키고 황사에 대한 피해를 완화시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중국은 지금 돈이 모자라서 황사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황사는 자연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힘으로 다 완화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 핵심 요점으로 잡은 것은 모래바람 자체가 아니라 모래바람에 중국의 중금속이 섞여 들어와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저희가 오늘 토론하는 주제는 책임의 유무지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계산적 자료가 많다고 하셨죠? 그럼 그에 대한 예를 들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저희 대한민국의 예산 300조 중에 9조는 황사 복구에게 쓰였고 서울 대부분의 학부가 휴교했으며 봄철만 되면 이비인후과를 찾는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료가 아닙니까? 저희가 말을 하는 것은 그 황사에 대해서 그게 순수 황사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물질인지 그것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절대 그런 보상 청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황사로 인해 저희가 받는 피해의 규모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적인 현상으로 오늘 저희는 황사 유발 국가가 황사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 주요 논쟁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선 이 세 가지 주요 논쟁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왜 저희가 이겼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쟁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측은 분명히 두 가지의 성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상대 측은 이것은 중국의 지형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에 적용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 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분명 두 가지의 성격을 제시했고 이것은 모든 나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적인 성격을 중국에 적용할 시 중국은 분명히 무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측도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 하면 우리도 그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벌목과 이런 CO2를 배출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보상을 주고 보상을 받게 되면 상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애초에 이렇게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의 존재성입니다. 저희는 입법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아무리 국제법을 위반한다 하여도 다른 국가들은 다른 기관이나 국가들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고 그에 반해 저희 상대 측이 국제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의 잘못된 이해, 그리고 두 번째, 세계적인 문제의 잘못된 오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입법부의 존재성에 대한 비관련성과 비현실성. 이 이유로 인하여 황사 유발 국가들은 황사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저희 측에게 손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토론의 마지막 발언자인 포커페이스의 최미루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가장 컸던 이해관계의 대립은 국제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 측은 입법부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심각한 문제인 황사를 그냥 방치하자는 의견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입법부의 부재를 핑계로 지금 지구촌 문제가 되고 있는 황사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만약 국가적 배상이 불가능하다면 국제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이 이번 토론에서 더 설득력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의 핵심 논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언급된 바와 같이 공장에 중금속을 걸러내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벌목과 방목을 제한하는 등의 국가적 차원 예방책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 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